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군 왕검이 왜 국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제와 단군 왕검의 유사성. 삼국유사 이후로 우리 기록에는 단군이 국조로 여겨집니다.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모두에게 무시되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조가 헌원에서 단군으로 바뀌었을까요? 730년 넘게 왜곡되어 온 역사의 진실을 찾아봅니다. 단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곰. 두 번째, 어려서 신령스러웠다. 세 번째, 만인의 추대로 왕에서 제위에 올랐다. 네 번째, 만방을 통일했다. 다섯 번째, 장수했다. 여섯 번째, 산에서 등산했다. 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주인공이 환웅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려고 환웅신화가 아닌 단군신화라고 억지 용어를 만들면서 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강조하며 역사에서 제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곰과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 기록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황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흥국. 사기, 오제, 봉기 등 여러 기록에 황제는 유흥으로 국호를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곰을 비롯한 여러 맹수들을 훈련시켜 전쟁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맹수들을 사육한 것은 동이족의 특징입니다. 사기, 오제, 봉기에 이렇게 나오죠. 황제는 유흥을 국호로 삼았다 라고 나옵니다. 제왕세기에는 유흥국을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유흥국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헌원의 언덕이 유흥국 내에 있어서 헌원을 이름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고 헌원의 언덕에 거주했다. 그로 인하여 이름 삼았다 라고 합니다. 원문을 봐도 수국 어유웅이라고 나오죠.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도 웅씨와 헌원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웅씨족에서 갈라진 부족이 있으니 소전이라 한다. 소전에서 나뉜 파가 있으니 공선이라 한다. 동물을 잘 기르지 못해 헌구에 유배되었다. 헌원에 속한 이들이 모두 그 후손이다. 우리 기록은 웅씨라고 나온 것이고 중국 기록에는 유웅이라고 나온 거죠. 아주 비슷합니다. 김선자는 황제가 하남태생이라고 합니다. 헌구에 유배되었다고 했으니 홍산 쪽에서 하남 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 신화 38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남 사람들은 이 유흥국이 바로 하남에 있었다고 믿는다. 황제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수장이었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유흥국이 이분 말대로 하남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록에도 보면 헌구로 유배되었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어쨌든 이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웅씨족은 홍상 문화에서 발굴되는 곰 형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13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홍산 문화에서 곰 형상이 다량으로 나오자 중국 학자 이실은 홍산 문화 영역에서 확인되는 곰의 흔적을 근거로 홍산인들은 곰을 숭배했는데 중국인의 조상 황제가 중국 고대사에 기록된 유흥시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는 곧 유흥국이 원래 홍산 쪽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옮겨와서 이제 헌구에서 이제 다시 그렇게 했거나 그런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황제와 단군 모두 곰과 관련되어 있으며 유흥국과 관련된 양국의 기록이 아주 흡사합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16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황제 집단의 곰토템이 단군 신화의 뿌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유사하다는 것이죠. 위 주장처럼 단군 신화의 뿌리가 아니라 황제가 단군 왕검으로 동일 인물이기에 같은 곰토템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이신령.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황제는 태어날 때 신령스러웠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고 아기 때 말을 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라고 나와요. 그리고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도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를 단군 왕검이라 한다. 날 때부터 지극히 신령스러웠고 성스러워 원만함을 겸했다 라고 하죠. 단군 세계에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신인의 덕이 있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와 단군 왕검 모두 태어날 때 신령스럽고 신인의 덕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추대되어 제위에 오름.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존경하여 천자로 삼으니 황제라 한다. 단군 세계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읍을 다스리는 비왕에서 구한을 일통한 천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읍을 다스림을 대신하게 하니 국민들이 천재의 아들이라 추대하여 구한을 일통하니 신과 같은 치화가 멀리도록 미치도다. 이에 단군 왕검이라 한다. 여기서 웅시왕은 유흥국의 왕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비왕으로서 이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한을 일통했다고 하는데 구한을 다스리는 직위는 천재이지 만방에 존재하던 1만 명 중에 하나인 제사장급 단군이 아닙니다. 천자와 천재자, 아까 본 기록을 뽑아서 다시 보면 헌원은 천자라고 나오고 우리 기록에는 천재자라고 나오죠.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중국 기록인 독단에 천자는 동이족이 쓰던 칭호라고 하니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천자는 동이와 북적이 칭하는 바로 하늘을 아비 삼고 땅을 어미 삼았기에 천자라 칭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천자와 천재자 둘 다 이제 우리 조상들이 쓰던 것이고 둘 다 천재와 천재자라 했기 때문에 황제가 단군 왕검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만국. 진서지에 황제가 백리 영역의 국가 만구를 얻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황제가 천하를 두루 다닐 때 사방 만리를 마름질하여 백리의 국가를 만구나 얻었다 라고 하죠. 앞서 살펴본 단군 세계의 구한을 일통했다는 것 역시 전세계 만국을 통일한 것을 말하니 같은 기록입니다. 구한을 일통하니 신과 같은 치어가 멀리도록 미치도다. 이에 단군 왕검이라 한다 라고 했었죠. 앞서 살펴본 열자 주목왕에 전세계를 셋으로 나눠 고만국, 중앙국, 불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서쪽 끝 남쪽 모퉁이를 고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사해의 질서를 잡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쭉쭉쭉쭉 그 다음에 동쪽 끝 북쪽 모퉁이에 불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라고 해서 고만국, 중앙국, 불압국이 있다고 했죠. 사기 오제본기에도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하니 가운데 중앙국을 넣으면 열자의 기록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 그러니까 순임금은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중앙국을 이어받은 것이죠. 만국은 규원사화와 단군세계에 실린 천범합 설명 부분에 만방으로 나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천범에 합치된다면 이로써 만방에 잘 쓰일 것이다 라고 하죠. 원래는 방인데 그 한나라 고조 이름이 유방인데 그 이름 방을 피해하려고 국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을 썼습니다. 나라국을. 그래서 만국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장수.
사기 효무본기와 봉선서를 보면 황제는 380년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황제께서 보정과 신책을 얻으셨을 때가 그해 기후 초하룻날 아침이 동지에 해당하는 때이며 380년 만에 황제께서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나오죠. 황제의 장수는 대대歴이 오제덕에도 언급됩니다. 사기의 황제에 대한 글은 공자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제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에 황제는 3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자와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며 이름은 헌원이다.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워 아기 때 말을 했고 어렸을 때 지혜가 가지런했고 자라서는 도탑고 민첩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총명했다. 5 기운을 다스렸고 오량을 설립했고 만민을 어루만졌고 사방을 제도했다. 곰, 큰곰, 비휴, 표범, 범을 길들여 적재와의 판천들판의 전투에서 3번 싸운 연후에야 그 뜻을 얻었다. 황제는 수를 놓은 옷을 입고 큰 허리띠를 둘렀으며 수놓은 하의를 입었으며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물, 불과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했다. 규원사와 단군기에는 210년과 93년으로 구분되는데 제위 93년이고 퇴위 후 210년으로 300년이 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아사들에 들어가 기거하다가 맹동월 첫 겨울달에 신으로 화하여 하늘에 오르니 세상에 있은지 무릇 210년이요 임금의 자리에 있은지 93년이다. 삼국유사에는 1900년 이상 장수했다고 하나 삭제된 304년을 더하면 2204년으로 군자국의 2400년 지속연도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1900년은 단군 왕검이 살은 연도라기보다도 군자국의 지속연도, 특히나 이제 평양으로 옮겨온 이후의 지속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380년 이상 장수했다면 동시대에 그의 자식과 후손들은 천제가 아닌 천왕 또는 천군으로서 봉토를 하사받아 다스렸다는 말이 듭니다. 오제중 고양과 고신과 요임금은 순임금이 황제에게 선양받아 제위에 오르자 모두 제로 추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등선. 삼국유사에는 아사들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고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단군은 이내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으니 1908세이다 라고 하죠. 이에 반해 사기 효무본기, 봉선서 이외에 열선전, 황제내경 등 여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선은 공자가 말한 대로 용을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황제는 수산에서 구리를 채굴하고 형산 아래에서 세발솥을 주조했다. 세발솥이 만들어지자 긴 수염 늘어뜨리고 구렛나루 난 용이 내려와 황제를 영접했다. 황제가 그 위에 올라타자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이 따라 오른 자가 70여 명이었다. 용이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머지 지위 낮은 소신들은 오르지 못하여 다들 용의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 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후세에 그것을 정오라 하고 그 활을 오호라 한다. 그 오호라는 말에서 오통제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겨울의 등선. 앞서 살펴본 사기 봉선서에 동지에 어천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보정과 신책을 얻으셨을 때가 그해 기후 초하른 날 아침이 동지에 해당하는 때이며 380년 만에 황제께서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셨다. 규원사 단군기에도 맹동을이라고 겨울에 어천했다고 하니 등선의 계절도 같습니다. 아사달에 들어가 기거하다가 맹동월에 신으로 화하여 하늘에 오르니 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용과 구름입니다. 공자는 황제가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대래기 오제독을 다시 보겠습니다. 황제는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교원사와 단군기에는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신선으로 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와 같이 황제와 단군 왕검으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곰과 연관되고 신령스럽게 태어나서 전세계 만방을 다스려서 만인의 추대로 제2지위에 오르고 천자와 천재자로 갔고 상식을 초월한 장수를 하고 겨울에 용 타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을 이름만 바꿔 기록한 것일까요? 이 외에도 같은 것이 여럿 있습니다. 7번째, 산 밑의 호수. 사기 봉선서에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때 황제의 활이 호수에 빠졌다고 합니다. 승천하던 산 밑에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를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후세에는 그곳을 정호라고 라고 나왔죠. 규원사와 단군기에는 환웅천왕이 태백산에서 승천한 것으로 말하는데 약 4000년 전이라 하였으니 환웅이 아닌 황검이 승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신선으로 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로써 그 연못을 조천이라 이름한다. 그래서 조천이라고 하죠. 조천이라는 호수를 백두산 천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지는 발해가 망할 당시 백두산 대폭발 이후 산 정상이 없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여겨지기에 산 밑의 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사달산인 구월산에는 황제의 활이 떨어진 정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구월산 아사봉 동쪽 폐암리 남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로 사용하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월산이 있고 구월산 정상이고 요 밑에 이렇게 작은 호수 또는 연못이 있습니다. 8번째, 제천령 솥. 등천 전에 황제가 제천령 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규원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검이 비로소 정을 만들어 다시 하늘에 제사 지내었다 라고 나오죠. 9번째, 가짜 무덤. 등선을 했으면 시신이 없으니 무덤도 없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양쪽 다 무덤이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 등 많은 기록에는 교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황제가 붕어하자 교산에 장사를 지냈다 라고 나오죠. 사기 봉선사에는 황제는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의관으로 장사 지낸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 무덤이란 얘기죠. 왕께서 물었다. 내가 듣기로 황제는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있으니 어찌 된 것이냐? 신하가 대답하기를 황제는 이미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의관으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고 하였다. 포박자 4편에는 교산에 장사 지내고 무덤이 붕괴되었는데 시신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열선전에서 말하길 황제는 스스로 죽는 날을 택했다. 교산에 장사 지냈는데 산 언덕이 문득 무너져 내렸다. 묘는 비어있고 시신은 없었다. 다만 검과 신발이 있었을 뿐이다. 가짜 무덤은 정통성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에서 등선한 천재인 황제가 진화족의 조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옛 수도였던 시안에 만들었다고 보고 한반도에서도 구월산에서 등선을 말하기 위해 평양에 무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등선 자체를 믿지 못하여 사람으로 취급했기에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룡거. 단군에 대한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북부여기 상에는 북부여의 천재인 해모수가 오룡고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는 앞서 살펴본 대대래기에 실린 공자의 설명 이외에 회남자, 한비자에 6마리 교령이 끄는 수레를 타고 태산에 갔다고 자세히 나옵니다.
옛날에 황제가 귀신들을 태산 위에 모이게 했을 때 코끼리 수레를 타고 교룡 6이 끌자 치우가 앞장섰으며 풍백이 그 앞을 쓸고 우사는 길에 비를 뿌리고 봉황은 위를 덮었다 라고 나와요. 한비자에 나옵니다. 이 기록이 무시사당 화상석에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이 무시사당 화상석이 단군 신화가 새겨진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황제가 단군 왕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용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가죠. 11번째 수도 이전. 사기 오제번기에는 황제가 첫 도읍을 탕록 아래에 정했으나 옮겨 다니느라 정해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탕록의 언덕에 도읍을 정했으나 수도를 옮기며 오고 가니 정해진 곳이 없었다라고 하죠. 규원사화에 정을 4번 옮겼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 이전을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다. 청평이 말하기를 단시의 치세 때 모두 4차례 솥을 옮겼는데 그 두 번째는 폐수의 북쪽에 도읍을 정하였으니 발해의 서경남록부 땅인 신주가 바로 그곳이다. 첫 도읍이 탕록이었고 두 번째가 신주였으며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은 아사달이 있습니다. 군자국의 수도 중 한 곳을 갈석산 부근으로 여기는 것은 삼신산이 발해에 있다는 사기 봉선서의 기록 때문입니다. 이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어 라고 나오죠. 발해만에 가라앉은 옛 수도가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방 일천리가 직접 통치 지역이었고 제국들 포함 1만리를 중앙국의 이름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때 마지막 수도는 평양을 포함한 구월산으로 보입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당시 지각 변동으로 인한 대홍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2번째 대홍수. 상서 요전에 요임금 때 하늘까지 넘치는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6월 사하게 세차게 흐르는 홍수가 사방을 끊어놓으니 광대하게 산을 둘러싸고 언덕을 넘어 넓고도 넓게 하늘까지 넘치는구나 라고 써있죠. 세종실록 지리지와 태백일사 삼안광경본기 번안세가 상 등의 9년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9년 홍수를 당해 그 피해가 만백성에게 미치니 고로 단군 안검은 태자부르를 파견하여 우나라 순과 약조하고 도산으로 초청하여 회동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 기록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380년 이상 장수했기에 요임금은 헌원의 생존 시에 제후였고 우리 기록에는 단군 왕검 때 대홍수로 중국 기록에는 요임금 때 대홍수로 기록되는 겁니다. 13번째 국조. 앞서 정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사학에서는 단군 왕검이 국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사학에서는 헌원이 국조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저인 북방흑제 전흑고향은 황제의 둘째 아들의 아들로 헌원의 손자입니다. 신라 김씨의 시조 서방백제 소금천은 정통사서의 족보상 황제의 장남입니다. 모두 단군보다 몇백 년 전 인물들인데 어떻게 족보에도 없는 삼국의 시조보다 몇백 년 후의 단군이 국조가 될 수 있을까요? 소와 관련하여 국내의 여러 기록에 단군 왕검의 장남이 부르라고 나오는데 이 역시 역사 왜곡의 흔적입니다. 부르의 발명품으로 유명한 것이 토기인데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 유물입니다. 토기가 있어야 농사로 수확한 곡물들을 보관하고 유래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 역시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헌원의 후손인 소금천과 전흑고향이 신라 김씨와 고구려 고씨의 성씨 시조이므로 삼국의 공통 국조는 헌원이 되며 헌원이 선인 왕검인데 단군 왕검으로 왜곡되었으니 삼국사기 헌원이 국조라는 것이 삼국유사부터 단군 왕검이 국조라고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곰과 유흥국. 두 번째, 생이신령. 세 번째, 추대되어 제2의 오름. 네 번째, 천자와 천재자. 다섯 번째, 만국.
통치, 6번째 장수, 7번째 등선, 8번째 겨울의 등선, 9번째 용과 구름을 타고 등선, 10번째 산 밑에 호수가 있음. 11번째 제천용 솥, 신정을 제조. 12번째 가짜 무덤이 둘 다 있음. 13번째 룡고를 타고 다님. 이거는 단군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14번째 수도 이전 여러 번. 15번째 대홍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조가 같죠. 이렇게 16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이 다른 사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환단고기 등의 사대주의 위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치우가 황제를 물리쳤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황제가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국이 공통적으로 단군을 시조로 삼지 않았고 황제의 자손들을 성씨 시조로 삼은 것을 보면 황제가 단군 왕검으로 탈바꿈되었음이 증명됩니다. 맹자의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밝힌 것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순의 조상들 역시 동이족입니다.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성씨 시조가 전욱고영이라 밝혔으니 고향의 후손인 순임금이 동이족이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국이 황제를 한족의 시조라고 하는 것까지야 이해하겠으나 한국의 사대주의 학자들도 황제는 환족의 시조라고 합니다. 헌원의 후예라는 정통사서인 삼국사기 기록보다 제야 4대사학인 삼국유사가 그들에 의해 채택되며 우리 조상인 오제를 한족에게 헌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황제와 단군 왕검의 16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럼에도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대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